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올해 71다. 이름은 최성호.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부르겠지만 내 인생에는 단 한 가지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 36, 나는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들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4살배기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짐을 들어주었고 그게 시작이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순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동정한 게 아니었다. 그저 그 눈빛이 세상에 지지 않으려는 그 힘이 좋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다. 멀쩡한 총각이 왜 남의 자식까지 떠안느냐고.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문제는 그 아이였다. 지훈이. 처음에 그 아이는 나를 경계했다. 낯선 남자가 자기 엄마 옆에 있는 게 싫었던 거다. 밥을 차려줘도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비가 쏟아지던 유치원 하원 시간. 순자가 몸살로 누워 있어서 내가 대신 갔다. 우산을 들고 한참을 기다렸다.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 손을 잡고 떠나는데 지훈이만 혼자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내가 우산을 내밀자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그 한마디였다. 나는 그 순간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나는 공장에서 일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아이의 도시락을 쌌다. 졸린 눈을 비비며 계란말이를 굽고 김치는 덜 맵게 골랐다. 학교 행사에는 항상 내가 갔다. 운동회 날 아버지 달리기에서 꼴찌를 해도 지훈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웃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잊지 않았기에 더 깊이 사랑했다. 선택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더 단단해야 했다. 아내의 빈자리. 순자가 떠난 건 지훈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날 아내는 병원 침대에서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여보, 지훈이 부탁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지훈이는 울지 않았다. 16 소녀는 이를 악물고 상주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밤이 되자 나는 지훈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들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섰다. 그 아이에게도 혼자 울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49제를 마친 날 지훈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살아요. 혼자 두기 싫어요.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곁에 있겠다고 했다. 순자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아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세월이 흘렀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퇴직금 통장을 꺼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흘린 땀의 대가였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다. 그것으로 부족하자 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순자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 마당에 순자가 심은 감나무가 있던 그 집을 담보로 내놓으면서도 나는 행복했다. 노후? 그건 나중 일이었다. 지훈이가 성공하면 다 해결될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밤마다 순자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지훈이 잘 크고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연락 한 통. 모든 게 바뀐 건 평범한 늦은 오후였다. 거실 창으로 노을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저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지훈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누구시죠? 나는 대수롭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다. 네, 아버지요?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내 손에 들린 컵이 흔들렸다. 미지근한 보리차가 손등 위로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네,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전화가 끊어지고도 지훈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낯설었다. 35회를 함께 했는데 저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지훈아. 내가 부르자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가 연락을 하셨어요. 친아버지.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35회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을 한단 말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해야 할지 만나지 말라고 해야 할지. 35년을 키운 아버지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지훈이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창밖의 노을이 어둠으로 바뀌어도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그 말이 맞는 걸까? 35회의 밥과 눈물과 사랑이 피 한 방울보다 가벼운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돌아온 사람의 조건. 며칠 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나타났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가 문을 열었고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이름은 윤태석. 35해 전 4살배기 아이를 두고 사라졌던 바로 사람이었다. 잘 차려입은 옷, 비싸 보이는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가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그 한마디에 35회가 담겨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야근하고 돌아와 아이의 숙제를 봐주던 밤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고작 고생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지훈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이제는 평생 내가 내 옆에 있으마.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었다. 사과도 아니었다. 통보였다. 마치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으러 온 것처럼. 나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아버지가 있다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35회를 함께한 내가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칼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지훈이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 눈은 오직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저 침묵이 이미 선택이라는 걸. 35회의 밥과 사랑보다 피 한 방울이 더 무거웠던 거다.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선택의 이유. 며칠 뒤 지훈이가 나를 불렀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삼킨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거실로 나갔다.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대요. 암이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쳤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 곁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데 떠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지훈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렸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예고되어 있었다. 잠시만 다른 데서 지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 집에서 머물 수 있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몇 달만요. 몇 달. 그 말이 귀를 때렸다. 35해를 함께한 내게 몇 달만 비켜달라고. 며칠 전에 나타난 친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훈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너를 버렸어. 내가 4살 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그런데 지금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알아요. 저도 알아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아버지, 그래도 저랑 같은 피가 흐르는 친아버지예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말이었다. 피. 결국은 피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5해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천천히 그리고 처참하게. 남겨진 것들. 나는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순자의 사진 한 장. 35해를 살았던 집을 떠나는데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다. 참 허망했다. 평생을 바쳤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손가방 하나뿐이었다. 지훈이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 방은 좁았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인 공간.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며칠 뒤 나는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갔다. 지훈이는 외출 중이었고 그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내 자리에.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순자의 유품 상자를 찾았다. 오래된 종이 상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순자의 손때 묻은 수첩과 낡은 서류들이 있었다. 서류를 펼쳤다. 집문서, 보험증권, 예금 통장. 모든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훈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했다. 순자는 지훈이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모든 걸 내 앞으로 남겼을까? 수첩을 넘기다가 접힌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순자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생긴 거겠지요. 당신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선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건지 나는 알아요. 그러니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아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려졌다. 순자는 알고 있었던 거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선택하겠다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시작하는 이름. 나는 집을 팔았다. 담보로 잡혀있던 그 집. 순자와 함께 살았던 그 집.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 돈이 생겼다. 지훈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방이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아니, 혼자 살기에 딱 좋았다.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갔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과 사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후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봉사를 나갔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좋았다.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나눠 먹고 가끔은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작은 것들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어느 날 7살짜리 여자아이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눈이 크고 볼이 통통한 아이였다. 이름은 민지. 어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 이곳에 온 아이였다. 할아버지. 응, 왜? 저는 진짜 아빠가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근데요, 여기는 따뜻해요. 할아버지도 따뜻하고요. 나는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다. 그래, 이거였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다.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선택이 사랑이 될 수 있다. 나는 35해 전에 그걸 알았고 지금 다시 그걸 배우고 있다. 지훈이에게서 가끔 연락이 온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나는 답장을 한다.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미움은 없다. 다만 이제는 내 삶을 살 뿐이다. 피는 물보다 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여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35년을 아버지였던 사람. 피보다 진한 건 세월이고 세월보다 진한 건 선택한 사랑입니다. 버림받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으로도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은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